자, 지난 시간 우리가 13.3절 편도함수 시작했는데, 편도함수의 계산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었고, 제가 오늘은 편도함수의 기하적인 정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자, 수학적인 정의를 한번 보자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일단 아래에 있는 그림을 먼저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와 같은 이변수 함수에 대해서 보고 있고, 이 이변수 함수에 뭘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흐름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처음부터 이변수 함수가 뭔지 정의를 했죠. 그것 앞서서 우리가 앞에서 중간고사 전까지는 공간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공간에서, 즉 3차원 공간에서. 그러면 그 3차원 공간에서 이변수 함수란 것이 뭐냐라는 거를 이제 정의를 했고, 그다음에 이 함수에 대해서 정의가 돼서 그 다음에 극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은 도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적분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함수를 정의했으니 이 함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면인 거죠. 3차원 공간에서 공면. 왜냐하면 우리 일변수 함수에서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일변수랑 이변수 함수의 차이는 변수가 하나 늘어난 거죠. 그럼 일변수 함수에서는 자, 이렇게 x, y 평면에서 생각했을 때 y는 fx라고 하는 어떤 함수가 있어서 무엇을 의미해요? 곡선 내지는 직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변수 함수라고 정의를 했었죠. 물론 다양한 형태들이 있겠지만 그럼 이변수 함수는 자, 직선과 곡선의 형태가 아닌 평면 내지는 곡면의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죠. 그죠?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변수 함수 x와 y라고 하는 변수 두 개에다가 각각의 값을 함수 값에 넣으면 그것이 g라고 하는 좌표가 된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그림도 열심히 그려봤었어요. 어떤 식으로 대응이 됐었는지. 자, 이런 3차원 공간에서 x, y가 주어지고 그죠? X값도 있고 Y값도 있고 그것에 대응하는 함수값 찾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fxy가 뭐 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y제곱이다. 뭐 이런 형태로 x와 y에 대한 함수의 형태다라고 한다면 주어진 x가 1이고 y가 1이라고 해본다면 여기다 집어넣어서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해서 1이다라고 하는 값을 얻어내고 그 1은 어디에 대응한다? g라고 하는 값에 대응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찍고 모든 x와 y에 대해서 우리가 쭉 생각을 해보면 각각의 x, y에 대응되는 g의 좌표가 있을 것이고 그 g를 다 연결하면 이런 공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면을 우리가 surface S라고 불렀어요. 물론 평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공면이다라고 이렇게 쓸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아래에 있는 그림에서도 일반적인 3차원 공간에서 S라고 하는 이 공면을 한번 생각해 보자. 자, S라고 지금 여기 표현이 되어 있네요. 자, S라는 공면이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X랑 Y의 좌표가 A와 B예요. 즉, X의 좌표는 A고 Y의 좌표는 B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두 개의 접점이 요 점이 돼서 A, B, 0이 되겠죠. 좌표 공간에서 점의 이름을 얘기하자면. 그렇지만 여기에서 지금 이 직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직선의 이름은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나요? y가 어떤 값이든 상관없이 x가 항상 a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 이 초록색 직선은 우리는 x 이퀄 a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이걸 또 3차원 공간에서 보면 x는 a라고 하는 것은 선이 아니라 이런 면이 되겠죠. a라고 하는 x값을 지나는 모든 값이기 때문에 y와 g, 모든 y와 g에 대해서 x가 a다라는 뜻은 지금 이렇게 x의 a를 지나는 이 평면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하지만 xy 평면상에서만 보면 직선인 거죠. 근데 이제 공간 전체에서 보면 평면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요 직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직선. 자, 그럼 이 직선은 y가 항상 b이기 때문에 y는 b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xy 평면상에서는 이와 같은 직선인데 공간에서 생각하면 y는 b라고 하는 직선을 지나는 이런 평면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2차원에서 생각하느냐, 3차원 공간에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직선이 되기도 하고 평면이 되기도 하고, 그죠? 면이 되기도 하고 선이 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을 여러분이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a, b라고 하는 x, y 값에 대응하는 g 값이 존재하겠죠. 우리가 f, x, y가 g다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a와 b를 x와 y 값에 넣었을 때 함수에 넣으면 그게 g의 값이 된다. 즉 g 좌표가 된다는 소리니까 a, b를 넣었을 때 좌표는 이 점이 되겠죠. 서피스 위에 한 점일 거예요. 그러면 이 점의 이름을 P라고 했을 때 X는 여전히 A일 것이고 똑같이 Y도 B일 것이고 높이가 C라고 했을 때 이 C의 그 정체가 뭐냐면 F의 A, B겠죠. 그죠? A와 B를 집어넣었을 때의 값인 거니까 이 C라는 좌표가 결국 F의 A, B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보면 서피스 위에 두 개의 곡선이 보여요. C1과 C2라고 하는 곡선이 있는데, 자, C1의 정체는 뭐냐면, 아까 우리 앞에서 y는 b라고 하는 직선을 공간에서 생각하면 이렇게 생긴 평면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평면하고, 즉 y는 b라고 하는 평면과 서피스 S를 교차시켰을 때 만들어지는 곡선을 C1이라고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피스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데 여기에 여러분이 어떤 칼로 y는 b라고 하는 면으로 딱 잘라내면 거기에 교차하는 곡선이 바로 C1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차 곡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곡선이 지금 그림상에 두 개가 나타나는데 C1과 C2가 보인다. 근데 C1은 지금 보니까 무엇과 무엇의 인터섹션이냐면 서피스 S하고 Y는 B라고 하는 이 평면의 인터섹션인 거죠. 이 Y는 B는 지금 현재 평면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파란색 평면. 지금 이 평면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C2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자, 이제 여러분이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한번 했으니까. C2는 뭘까요? 앞에서 얘기한 X는 A라고 하는 직선을 위로 쭉 올려서 평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이 평면하고 S라는 서피스가 만나서, 위에 있는 지금 이 서피스랑 만나서 생긴 곡선을 C2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자, 여기 C2 보이시죠? 이 C2라는 곡선이 어떻게 생긴 거냐? 서피스가 있는데 그 위에다가 X는 A라고 하는 평면으로 딱 잘라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교차 곡선인 거죠. 그래서 이 C2라고 하는 곡선은 S라는 서피스, 주어진 S와 X 이퀄 A라고 하는 평면, 맞죠? 요 초록색 평면,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가 평면이라고 생각했어요. X는 A를 지나는 평면. 이 평면과 서피스에 교차하는 곡선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더라. 자, 그런데 C1을 다시 한번 가볼게요. C1에서 보면 C1은 자, G는 F의 X, Y라고 했을 때 X는 변하는 수지만 Y는 B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림으로 다시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죠. 자, 그림으로 가보면 자, C1이라고 하는 곡선 다시 한번 볼게요.
C1. 자, 이 곡선을 보시면 이 곡선은 이 y는 b라고 하는 직선을 쭉 끌어서 당긴 평면하고 만난 곡선이기 때문에 C1이라는 곡선은 y 값이 항상 b로서 고정이 되어 있고 x 값만 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x는 고정이 되어 있고 x는 변하는 값이고 y는 b로서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자, y 값이 여기서 b라고 고정이 된 상태에서 C1이라는 커브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C1을 생각하면 b가 고정되어 있잖아요. 이쪽은 고정된 상태에서 곡선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y 값은 다 똑같은 값이고 x 값만 지금 여기서 다르고 이 값 다르고 이 값 다르고 여기에서의 값이 다른 거니까 x만 변하는 거고 y는 고정되어 있는 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b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b라는 상수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의 뜻은 x만 변수이고 나머지 b는 상수와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 함수는 이변수 함수긴 하지만 마치 일변수 함수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x에 대한 함수다라고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그리고 C2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C2는 자, C2라는 곡선도 한번 보세요. 자, 이 곡선을 잘 보면 어느 쪽이 고정되어 있나요? 우리 아까 x 이퀄 a라고 하는 이 평면으로 s랑 이제 만나게 했을 때 교차하는 곡선이기 때문에 C2라는 곡선은 x 값이 a로 고정되어 있고 이번에는 자, y의 위치를 보세요. y는 계속 변하고 있는 값이죠. y 쪽으로는. 그래서 지금 C2라고 하는 이 곡선도 역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G는 F의 X, Y인데 X는 A로 고정되어 있는 거고 Y만 변하는 거예요. 그럼 A는 고정된 상수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Y만 변하는 변수기 때문에 이건 역시 어떤 함수로 볼 수 있다? Y에 대한 함수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C1과 C2라는 이 곡선을 생각했을 때 C1과 C2 모두 이변수 함수라고 정의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들여다보면 일변수 함수라는 거죠. 일변수 함수랑 마찬가지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편도 함수를 그냥 계산하는 방법을 제가 얘기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예제 1번 한번 다시 볼게요. f의 xy가 4-x제곱 마이너스 2y제곱일 때 해서 계산한 거 다시 생각해 보면 f의 x라고 하는 자, 요 값 계산할 때 어떻게 했었죠? x만 변수로 생각하고 y는 상수 취급하자. 그리고 이 부분 어떻게 했어요? f의 서브 y는 y만 변수 취급하고 x는 상수 취급이다. 그쵸? 상수 취급한다는 것은 고정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C1과 C2라는 곡선 모두 고정되어 있는 상수가 존재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 어떤 평면으로 잘라냄으로써 그 값은 고정되어 있고 나머지 변수인 y만 변하고 있다. 또 아까 C1이라고 하는 이 곡선에 대해서도 x 이퀄 a라고 하는 아니죠. 이번엔 y죠. y 이퀄 b라고 하는 이 평면하고 만난 거기 때문에 이 값은 고정된 상태로 x의 좌표만 변하고 있는 곡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해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 고정된 상수고 무엇이 변수로서 역할을 하는가. 이렇게 일단 여러분이 해석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또 무엇을 관찰해야 하냐면 그림상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다루지 않은 두 개의 값이 존재해요. 여기 보시면 T1하고 T2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T1과 T2는 접선이에요. 자, 왜 접선이 나왔는지는 여러분이 일변수 함수에 대한 미분을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자, 일변수 함수에서의 도함수.
우리 이것도 앞에서 복습했었죠. 자, 도함수의 개념이 사실은 뭐였냐면 일변수 함수의 곡선이 이렇게 존재한다. y는 fx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자, 요 한 점을 a라고 해보자. 그러면 자, 그림이 조금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a라고 하는 점이 있다. 그럼 이 a라고 하는 점에서 h만큼 떨어진 이 곳을 a 플러스 h라고 하고 그때 자 A에서 해당하는 Y값은 F의 A라는 것 알고 있고요. A 플러스 H에서의 값도 역시 F의 A 플러스 H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기울기 값을 생각해 보면 X의 증분분의 Y의 증분으로 생각해서 X의 증분은 H, Y의 증분은 F의 A 플러스 H에서 FA 뺀 값, 즉 이만큼의 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X의 증분분의 Y의 증분이 바로 평균 변화율이었어요. 자,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은 뭐다? X의 증분분의 Y의 증분, 즉 F의 A 플러스 H에서 FA를 뺀 것.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A라고 하는 이 한 점에서의 순간적인 변화율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순간 변화율이라 한다. 그럼 순간 변화율은 뭐냐?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 H를 점점 0으로 가깝게 한다. 그 얘기는 X의 증분을 아주 작게 만든다라는 뜻이죠. 그 얘기는 H를 이제 가까이 가져가 보면 자, H를 이번에는 여기까지 끌고 와볼게요. 그러면 그때 좌표가 2점이 되고 이때의 값은 F의 A 플러스 H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의 증분분의 Y의 증분. 자, 아까보다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X의 증분분의 Y의 증분. 값이 변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점점 H를 0으로 가깝게 한다면 결국에는 A라고 하는 한 점에서의 기울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H를 점점 작게 해서 이 점에서 살펴보고 이 점에서 점점 이렇게 다가오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한 점에서의 기울기를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 A라고 하는 점에서의 요 기울기 이것을 바로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고 이 순간 변화율은 평균 변화율에서 우리가 뭘 생각했던 거죠? H를 0으로 가깝게 한다. 그래서 여기에 극한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 변화율 자체를 우리가 F'A라고 얘기를 하고 정의였죠? F'A를 우리가 A에서의 미분 계수라고 한다. 라고 했고, 그쵸? 그래서 A에서의 미분 계수는 다른 말로 해서 이 그림에서 보면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접선을 그렸을 때 그것의 기울기가 결국에는 F'A가 되는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일변수 함수에서의 얘기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변수 함수에서도 지금 편도 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접선을 그렸을 때 그것의 기울기에 해당이 되는 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일변수고 이변수고 의미가 달라지진 않겠죠. 단지 변수가 하나 더 추가되는 것뿐이고 차원이 하나 증가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변수 함수에서도 도함수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접선을 그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럼 어디에서의 접선이냐? 일단 첫 번째 C1이라고 하는 아까 곡선이 있었죠? 이 곡선 위에서 이 A, B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을 그리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해서 surface S, 지금 보이는 이 평면, 곡면 위에서 T1이라고 하는 접선은 C1이라고 하는 곡선 위에 A, B, C라고 하는 점에서의 접하는 선인 거예요. 그리고 T2라고 하는 접선은 이번엔 C2라고 하는 요 곡선이 있었죠? 아까 앞에서 정의했던 C2 위에서의 접선을 T2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방향이 다른 거예요. T1하고 T2는 위치가 다른 거죠. 그래서 접하는 선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이 궁금한 것인가? 접선의 기울기가 궁금한 거고, 그 접선의 기울기가 곧 뭐다? 도함수 값이라는 거죠. 미분 계수가 되고 이것의 의미가 도함수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설명을 한번 볼게요. A, B에서 x에 대한 f의 편미분은 자, 이와 같이 정의가 된다라고 일단 설명이 돼 있죠. 여기 보시면 극한이 있고요. h가 0으로 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미 자체가 일변수 함수에서의 순간 변화율하고 같은 거예요. 자, 순간 변화율, 일변수 함수에서는 h라고 하는 게 누구였죠? h가 그쵸? 이 변수 x에 대한 a에서부터의 거리를 의미했어요. 그쵸? 요만큼 거리.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a 플러스 h가 들어갔고 여기에 a라는 점이 들어갔고 이런 구조를 일단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되고 이변수 함수에서 지금 다시 돌아와서 보면 구조가 굉장히 비슷하죠. 그죠? 뭐에서 뭐를 뺐어요. 그리고 분모는 h예요. 그러니까 일변수 함수하고 뭔가 굉장히 비슷한데 일단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 y좌표가 b로서 고정이 되어 있는데 x좌표만 a 플러스 h에서 a로 변화하고 있죠. 자, 일변수 함수로 가보면 앞에 있는 텀은 a 플러스 h가 들어가고 뒤에 있는 텀은 a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니까 앞에는 a 플러스 h가 x좌표에 들어가 있고 뒤에는 a라는 좌표가 x에 들어가 있죠. 똑같아요. 그런데 뭐만 다르냐면 뒤에 b라고 하는 y값이 일단 들어가서 이변수 함수로 표현이 됐다는 것 뿐이죠. 그럼 어쨌든 이변수 함수에서 이변수 함수를 빼서 h로 나눈 것의 극한이니까 이변수 함수에 대한 무언가의 도함수를 표현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미분 계수가 되겠죠. 여기서 편미분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미분 계수예요. 왜냐하면 특정한 a, b에서의 값인 거니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 기호가 무엇을 의미했었냐면 x만 변수로 생각하고 y는 즉 여기에 표현되지 않은 y라는 변수는 상수 취급하자. 상수 취급한다는 뜻은 뭐였나요? 고정된 값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정의에서도 보니까 x는 변수기 때문에 변하는 값이고 y는 상수 취급하니까 고정된 값이다. 고정되어 있죠. 이게 지금 다 의미가 통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위에서 설명한 대로 C1이라고 하는 곡선 위에서 접선 T1을 만들었을 때 접선 T1의 기울기에 해당이 된다. 자, 왜냐하면 T1의 모양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T1의 모양을 지금 보시면 T1은 누구 위에 있다? C1이라고 하는 곡선 위에 있다. 근데 C1이라고 하는 곡선은 어떤 형태였다? 사실은 B라고 하는 Y값은 고정된 상태에서의 X에 대한 함수랑 마찬가지다. X라는 함수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변수 함수로 취급해도 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C1이라고 하는 지금 GX 형태의 X라는 변수만 갖고 있는 이런 곡선 위에서 접선을 그렸기 때문에 B라고 하는 Y값은 고정된 상태고 X만 변화하고 있는 곳 위에서의 접선을 그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변수 함수에서의 순간 변화율하고 모양이 똑같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지금 이변수 함수라서 뭐만 추가한 거다? 고정된 Y값만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극한의 정의가 결국에는 f의 x다라고 해서 x의 편도 함수인 거죠. 그래서 x의 미분 계수, x만 변수로 따지는 미분 계수가 된 거예요. 왜냐면 아까 위에서 본 것처럼 gx가 지금 fx, b, 그러니까 b라고 하는 y값으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y는 뭐다? 상수 취급하자. 그래서 y만 고정되어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아래로 가볼게요. 자, A, B에서 Y에 대한 F의 편미분은, 자, 그럼 무슨 뜻일까요? Y에 대한 편미분이란 뜻은 Y만 변수로 생각하고 나머지 변수인 X는 뭐라고 해야 된다? 자, Y는 변수, X는 상수 취급. 그럼 상수 취급한다는 뜻은 고정된 값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y에 대한 편미분 어디서 볼 것이냐? C2라고 하는 곡선. 한번 다시 가봅시다. C2 곡선 위에서 우리가 지금 T2라고 하는 요 접선을 그렸어요. 자, 이 T2라는 접선 역시도 C2 위에 있는 접선이기 때문에 T2 역시 지금 무엇만 변하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되죠? x는 a라고 하는 이 평면으로 잘라낸 부분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x는 고정되어 있고 무엇으로? x 이퀄 a로 고정이 되어 있고 y만 변화하고 있는 와중에 접선을 그려서 t2라고 한 거죠. 그래서 x는 고정이 되어 있어요. x 이퀄 a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맞죠? 자, 그러면 y는 어떻게 되는가? y는 변화하고 있는 거죠. 변수기 때문에. y 값은 항상 변해요. 그쵸? C2만 보더라도 x는 a로 고정이 되어 있지만 y 값은 자, 여기 곡선 이렇게 프로젝션 해보면 y 값이 계속 달라지잖아요. 그쵸? 여기 있는 값, 여기에 있는 값 다 다른 값이죠? 그래서 y는 변하는 값이라고 생각해야 해요. 그래서 y 좌표에서는 이렇게 b 플러스 k에서 b 그러니까 이것의 뜻은 뭐냐면 일변수 함수에서처럼 자 a 플러스 h가 앞에 있고 a가 뒤에 있었던 것처럼 k라고 하는 어떤 일정한 간격이 있어서 그쵸? y축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가 b라고 했을 때 여기는 b 플러스 k인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공간이 k만큼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h라고 하는 것의 역할을 k라고 그냥 변수만 이름을 바꿔서 표현해 준 거예요. k라고 하는 상수로. 자, 그래서 지금 모양의 형태도 보면 F에서 F를 빼서 어떤 K로 나누고 그 K를 극한으로 보내는데 0으로 보낸다. 0으로 보낸다는 뜻은 이 간격을 점점점 줄임으로써 B라고 하는 이 하나의 값에서의 기울기만 관찰하고자 한다. 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극한의 의미가 들어가게 되고 일변수 함수의 도함수 정의와 똑같지만 변수만 하나가 더 추가가 되었고 하지만 그 변수는 더 이상 변수가 아니라 고정된 상수로서 표현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편도 함수로 정의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위에서 접선의 기울기, 즉 T1과 T2의 기울기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편미분으로 정의를 할게요. 자, 정의를 하자.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A, B가 아닌 일반화된 X와 Y를 몽땅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식을 정의하는 거예요. 자, 위에서는 A, B였죠? A, B. 특정한 A, B였는데 이제는 변수 X, Y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서야 비로소 이 값을 우리가 편미분 또는 편도함수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위에서도 말을 쉽게 편미분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두 개의 값은 편미분 계수가 되는 거죠. 미분 계수예요. 미분 계수란 뜻은 특정한 하나의 상수값에서의 미분값인 거니까 A, B, A, B가 들어갔을 때 의미하는 거고 도함수라고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변수가 들어간 X, Y로 정의되는 값들을 도함수라고 하죠.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일변수 함수에서 fx가 예를 들어서 x제곱이다. 자, f의 1 이렇게 하면 뭐가 되죠? 우리 f'(x) 구하면 2x죠. 그죠? 이것을 우리가 도함수라고 하는 거고
이때 특정한 1이라고 하는 값을 넣으면 2가 되죠. 이거는 미분계수라고 하죠. 이렇게 상수를 넣은 것은 미분계수다라고 얘기하고 변수로서 표현돼서 x가 무엇이든지 내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니까 x가 만약에 3이다 그러면 6이 되게끔 변수로 표현한 이 식을 도함수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미분계수하고 도함수는 엄연히 다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같은 말인 것처럼 사용했지만 그래서 지금 구분하기 위해서 위에서의 설명은 미분계수의 정의고 아래에서의 이 정의가 바로 편도함수의 정의인 거예요. 편미분이다 라고 하려면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다시 복습하면 fs of x는 뭐다? x만 변한다. 자, f sub y는 뭐였죠? y만 변한다. 그래서 x만 변하기 때문에 x 플러스 h, x 이렇게 모양 보시면 되고 y는 고정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y값 고정되어 있고요. 두 번째, y만 변한다. 즉, y 플러스 h에서 y 변하고 있지만 x는 어때요? 고정된 x값이죠. 자, 그래서 도함수의 정의 틀을 그대로 기억하면 되고 이때 h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일변수 함수에서처럼 그 사이 간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극한이 앞에 정의되는 형태로 도함수를 정의합니다. 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연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정의니까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자, 이게 편도함수의 정의예요.